조선의 운명을 바꾼 청일전쟁. 청군과 일본군이 몰려왔다. 1894년 조선 땅이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냈고 결국 조선 땅에서 두 나라가 맞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성안에서 벌어진 첫 전투부터 평양성까지 우리 조상들이 겪어야 했던 참혹한 현실을 생생하게 들려드립니다. 열강들의 패권 다툼 속에서 힘없는 조선의 운명은 동학농민운동과 외국군 파병 요청 1894년 봄. 고종 31년 서기 1894년 봄. 조선 땅 곳곳에서 백성들의 함성이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동학의 가르침을 따르는 농민들이 탐관오리들의 수탈에 맞서 일어선 것입니다.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농민군은 고부에서 시작하여 전라도 일대를 휩쓸며 세력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요구는 단순했습니다. 탐관 오리를 몰아내고 외국인의 침탈을 막으며 백성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 정부는 이미 백성들의 민심을 잃은 지 오래였습니다.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민씨 세력은 권력 유지에만 급급했고 고종은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일관했습니다. 동학농민군의 세력이 커질수록 조정의 공포는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전하, 동학군이 전주성까지 점령했다고 합니다. 한 신하가 황급히 보고했습니다. 고종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를 어찌할까? 조정 대신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위정척 사파의 거두였던 대원군이 나섰습니다. 청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해야 합니다. 조선과 청국 사이에는 속국과 종주국의 의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명성황후 일파는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함부로 청군만 불러들일 수는 없습니다. 결국 조선 정부는 1894년 6월 청나라에 군사 지원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동학 땅의 난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 나가고 있으니 종주국의 위험으로 이를 진압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였는지 그들은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청나라 부양함대 제독 정여창은 조선의 요청을 받고 즉시 군대를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조선은 우리의 속국이니 마땅히 도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일본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1885년 체결된 텐진 조약에 따라 청나라가 조선에 군대를 보낸다면 일본도 같은 규모의 군대를 파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외무대신 무스 무네미스는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군.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 말이야. 일본은 이미 오래전부터 조선 진출을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려면 조선을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 그들의 확고한 신념이었습니다. 한편 한성 창덕궁에서는 급박한 회의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청군이 들어오면 일본군도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조선 땅이 전쟁터가 될지도 모릅니다. 젊은 관료 중 한 명이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청나라에 보낸 파병 요청은 되돌릴 수 없었고 일본 역시 군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연일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때부터 조선의 운명은 더 이상 조선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동학농민군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시작된 외국군 파병이 결국 조선 반도 전체를 거대한 전쟁터로 바꿔놓을 줄 그 누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청군과 일본군의 조선 상륙 1894년 6월. 1894년 6월 8일 인천항에 거대한 함선들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청나라 북양함대의 군함 제원함을 필두로 한 함대가 조선의 관문인 인천에 당당히 들어온 것입니다. 선두의 선 정여창 제독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조선의 동학 땅 따위야 우리 청군의 위력 앞에서 맥을 못 출 것이다. 청군 2,500명이 줄지어 인천 땅을 밟았습니다. 조선 관리들은 종주국의 군대를 맞이한다며 극진히 대접했지만 청군 장교들의 태도는 거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것이나 다름없지 않은가. 그들은 조선을 독립된 나라가 아닌
자신들의 속령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이틀 후인 6월 10일 이번에는 일본군이 인천항에 나타났습니다. 일본 해군의 함선들이 청군 함대와 나란히 정박하는 기이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일본군 지휘관 오시마 대장은 냉정한 표정으로 조선 관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제조선 일본인의 안전과 일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왔습니다. 텐진 조약에 따른 정당한 권리의 행사입니다. 일본군 8,000명이 조선 땅에 상륙했습니다. 청군보다 훨씬 많은 병력이었습니다. 이를 본 청군 장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들이 동학당 진압에 저렇게 많은 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가? 하지만 이미 일본군은 한성으로 향하는 길목인 영등포와 용산 일대에 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한성 시민들은 갑자기 들이닥친 외국 군대들을 보며 불안에 떨었습니다. 왜 갑자기 중국군과 일본군이 우리 땅에 들어온 것이냐? 동학당을 잡겠다고 하는데 정작 동학당은 전라도에 있지 않느냐? 시장 곳곳에서는 수군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일본군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은 동학농민군이 있는 전라도로 향하지 않고 오히려 한성과 인천 사이의 교통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의 진짜 목적이 뭔가? 조선의 식자들 사이에서는 의혹이 커져갔습니다. 한편 청군은 아산만에 상륙하여 아산과 천안 일대에 진을 쳤습니다. 청군 지휘관 예지초는 부하들에게 엄명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조선 조정의 요청으로 온 것이다. 동학당을 진압하여 조선의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다. 하지만 정작 동학농민군과는 교전 한 번 없이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이상한 것은 일본군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은 경복궁 주변에 진을 치고 조선 정부에 각종 요구를 해왔습니다. 조선의 내정 개혁이 필요하다. 청나라와의 속국 관계를 청산해야 한다. 라는 등 동학당 진압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6월 23일 드디어 사태가 급반전을 맞았습니다. 일본군이 갑자기 경복궁을 포위하고 고종과 대원군을 연금시킨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고종이 분노했지만 일본군 장교는 태연했습니다. 전하의 안전을 위한 보호 조치입니다. 조선 정부의 내정 개혁을 위해 잠시 필요한 일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청군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일본 놈들이 감히 우리 속국의 임금을 겁박한단 말인가? 정여창 제독은 즉시 본국에 전보를 쳤습니다. 일본군이 조선 정부를 장악했습니다. 이는 텐진 조약 위반입니다. 하지만 일본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친일 정권을 수립하고 청나라와의 모든 조약을 폐기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조선은 이제 독립국입니다. 청나라의 속국이 아닙니다. 일본이 임명한 새 정부의 대신이 선포했습니다. 청나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선과의 종속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진다는 것은 청나라의 동아시아 패권 자체를 뒤흔드는 사건이었습니다. 전쟁이다. 북양함대 사령관 정여창이 이를 갈았습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동학농민운동 진압이라는 명목으로 조선에 들어온 청군과 일본군이 서로 대립하게 되었고 결국 조선 땅이 두 나라 사이에 전쟁터가 되는 운명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우리 땅에서 남의 나라끼리 싸운단 말인가?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첫 충돌 1894년 7월. 1894년 7월 25일 새벽 조선 땅 성안 일대에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산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과 남쪽으로 진격해 오던 일본군이 드디어 마주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 반도에서 벌어진 청일전쟁의 첫 번째 육상 전투, 성안대전의 시작이었습니다. 청군 지휘관 섭지초는 부하 장교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적은 외놈들 3,000명 정도로 보인다. 우리는 3,500명이니 수적으로도 우세하다. 더욱이 우리에게는 최신식 독일제 소총과 대포가 있지 않은가. 청군 병사들의 사기는 높았습니다. 그들은 조선에서 일본군을 몰아내고 종주국의 위험을 보여줄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일본군 지휘관 오시마 대장은 신중했습니다. 청군은 장비는 좋지만 실전 경험이 부족하다. 우리는 서남전쟁에서 단련된 정예병들이다.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확실한 작전 계획이 있다. 일본군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선에서의 전쟁을 대비해 치밀한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새벽 안개가 걷히기 시작할 때 일본군이 먼저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반자이. 일본군 보병들이 총검을 앞세우고 청군 진지를 향해 돌격했습니다. 청군도 즉시 응전했습니다. 대청제국 만세. 양측의 함성과 총소리가 성안 벌판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투 초반에는 청군이 우세해 보였습니다. 독일제 마우저 소총의 위력이 상당했고 크루프 대포의 포격도 정확했습니다. 일본군 선두 부대가 크게 밀려나며 여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기고 있다. 외놈들을 조선 땅에서 몰아내자. 청군 병사들이 기세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진짜 실력은 이제부터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인 소대 단위 전술을 구사하며 청군의 측면을 포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서구식 군사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이었고 병사들 역시 혹독한 훈련을 통해 단련된 정예였습니다. 적의 포위망을 뚫어야 한다. 청군 지휘관 석지초가 급히 명령을 내렸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일본군은 청군의 퇴로를 차단하며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특히 일본군의 정확한 포격이 청군 지휘부를 직접 타격하면서 청군의 지휘 체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지 불과 4시간 만에 청군의 대열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퇴각, 퇴각. 청군 병사들이 우왕좌왕하며 아산 방향으로 후퇴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군은 승기를 놓치지 않고 맹렬히 추격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성안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전쟁이 우리 마을까지 왔구나. 농민 한 사람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실제로 전투 과정에서 마을 곳곳에 포탄이 떨어져 민가 여러 채가 불타고 무고한 주민들도 다쳤습니다. 우리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가? 청군의 패배 소식은 곧바로 베이징과 도쿄로 전해졌습니다. 청나라 조정에서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신 장비로 무장한 우리 군대가 어떻게 외놈들에게 질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장비만으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습니다. 훈련과 전술, 그리고 지휘관의 능력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반대로 일본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드디어 중국을 이겼다. 메이지 천황도 기뻐하며 전승을 축하하는 칙어를 내렸습니다. 우리 황군의 위용이 세계에 떨쳤도다. 일본군의 사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전투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조선 백성들이었습니다. 성안 일대의 농민들은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논밭은 전장이 되어 짓발렸고 집은 불타거나 포탄에 맞아 부서졌습니다. 나라 잃은 백성의 신세가 이런 것이구나. 한 노인이 폐허가 된 마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성안 전투의 승리로 일본군은 조선 내륙 진격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그들의 다음 목표는 평양이었습니다. 청군의 주력이 집결해 있는 평양을 점령한다면 조선에서 청나라 세력을 완전히 몰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청군은 성안에서의 패배를 서력하기 위해 평양에서 대규모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 땅에서 벌어진 첫 번째 전투는 일본의 승리로 끝났고 전쟁의 양상은 일본에게 유리하게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평양성을 둘러싼 더 큰 전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평양성을 둘러싼 공방전 1894년 9월. 1894년 9월 대동강이 흐르는 평양성에는 삼엄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성안에서 패배한 청군이 이곳에 집결하여 일본군과의 최후 결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청군 총지휘관 유여강은 부하들을 모아놓고 비장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평양을 잃으면 조선에서 우리의 영향력은 완전히 끝장이다. 평양성에는 청군 1만 5천 명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성안에서 후퇴한 병력의 본국에서 급파된 증원군까지 합쳐진 대규모 부대였습니다. 그들은 평양성에 견고한 성벽과 대동강의 천의 요새를 믿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절대 지지 않는다.
청군 병사들의 함성이 평양 하늘을 가득 메웠습니다. 한편 일본군도 평양 공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야마가타 아리토모 원수의 지휘하에 1만 6천 명의 정예 부대가 평양성을 포위했습니다. 일본군은 성안 승리의 여세를 몰아 단숨에 조선에서 청군을 몰아낼 계획이었습니다. 평양을 점령하면 조선은 완전히 우리 것이다. 일본군 장교들의 눈에는 야욕이 번뜩였습니다. 9월 15일 새벽 드디어 평양 공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이 동서남북 사방에서 동시에 공격을 개시한 것입니다. 특히 모란봉과 을밀대 방향에서 벌어진 공격이 가장 치열했습니다. 만세, 만세. 일본군이 성벽을 향해 돌격하자 청군도 성 위에서 집중 사격을 가했습니다. 청군의 저항은 예상보다 완강했습니다. 그들은 성벽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특히 청군 포병대의 정확한 포격이 일본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잘한다. 저 외놈들을 대동강에 수장시켜라. 청군 지휘관들이 병사들의 사기를 북돋웠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전술이 한 수 위였습니다. 그들은 정면 공격으로 청군의 주의를 끌어놓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동강을 도강하여 청군의 배후를 치는 기습 작전을 펼쳤습니다. 특히 일본 해군이 대동강 하류에서 한포 사격을 가하면서 청군의 후방 보급로가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배후에 적이 나타났습니다. 청군 병사의 급보에 위여강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앞에서는 일본군이 성벽을 기어오르고 뒤에서는 또 다른 일본군이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청군은 완전히 포위된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치명적인 것은 조선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청군이 조선에 주둔하면서 벌인 횡포에 지친 평양 시민들은 일본군을 해방군처럼 여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청군 놈들이 우리 곡식을 다 빼앗아갔다. 일본군이라도 저들을 물리쳐 주기를 바란다. 민심이 청군에게서 완전히 등을 돌린 상황이었습니다. 9월 16일 오후 마침내 평양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일본군이 성문을 부수고 성 안으로 진입하자 청군은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퇴각, 퇴각. 위여강이 비통한 표정으로 후퇴 명령을 내렸습니다. 청군은 압록강을 건너 본국으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평양성 함락과 함께 조선에서 청나라의 영향력은 완전히 끝장났습니다. 수백 년간 이어져 온 조선과 중국의 종속 관계가 하루아침에 끊어진 것입니다. 일본군 사령관 야마가타는 의기양양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조선은 우리 대일본 제국의 세력권이다. 하지만 평양 시민들의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일본군 역시 점령군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해방군이라고 생각했는데 한 평양 상인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결국 조선 백성들에게는 청군이나 일본군이나 모두 침입자였을 뿐이었습니다. 평양성 전투의 승리로 일본은 조선 반도에서 완전한 주도권을 장악했습니다. 이제 그들의 야심은 더욱 커져서 만주와 중국 본토까지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청나라는 동아시아에서 패권국으로서의 지위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전쟁의 무대가 된 조선 땅과 백성들만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조선 백성들의 고통과 피해 전쟁 중 청일전쟁이 본격화되면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은 다름 아닌 조선 백성들이었습니다. 전쟁의 명분도 목적도 모른 채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이 전장으로 변해버린 그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경기도 한 농촌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농부 김 씨는 평생 농사만 지으며 살아온 평범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일본군이 마을에 들이닥쳤습니다. 이 마을은 이제 우리 군대의 수경지다. 모든 곡식과 가축을 공출해야 한다. 일본군 장교의 명령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김 씨가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일본군은 마을의 쌀과 보리, 심지어 겨울을 나기 위해 저장해둔 곡식까지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이제 우리 식구들은 뭘 먹고 살란 말인가? 김 씨의 아내가 울부짖었습니다. 더욱 참혹한 것은 부역에 동원되는 조선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본군은 조선 남성들을 강제로 징발하여 군수물자 운반과 진지, 구축 작업에 투입했습니다. 조선인 남정네들은 모두 나와라. 황군을 위해 일해야 한다. 총검을 든 일본군의 명령에 마을 남자들은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갔습니다. 한편 청군이 주둔했던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평양 근처의 한 마을에서는 청군이 마을 전체를 접수하고 주민들을 내쫓았습니다. 이곳은 군사 요충지다. 백성들은 모두 다른 곳으로 이주하라. 청군 지휘관의 일방적인 통보였습니다. 대를 이어 살아온 고향을 떠나야 하는 주민들의 한숨소리가 마을을 가득 메웠습니다. 전쟁의 포화는 무고한 민간인들에게도 가차없이 떨어졌습니다. 성안 전투 당시 마을 한복판에 떨어진 포탄으로 농민 3가족이 몰살당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하루아침에 부모를 잃은 어린 아이의 울음소리가 전장의 참혹함을 말해주었습니다. 피난길에 오른 백성들의 행렬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따리 하나 들고 고향을 등진 가족들, 업고 안고 가는 어린아이들, 지팡이에 의지한 채 힘겹게 걸어가는 노인들. 우리가 언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한 할머니가 한숨 섞인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무도 답할 수 없었습니다. 장사꾼들의 피해도 극심했습니다. 전쟁으로 교통이 두절되면서 상거래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인천과 한성을 오가며 장사를 하던 상인 박 씨는 하루아침에 재산을 모두 잃었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었구나. 그는 빈 창고를 바라보며 절망했습니다. 여성들의 고통은 더욱 깊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이 부역에 끌려가고 집안의 기둥뿌리들이 사라진 상황에서 홀로 가정을 지켜야 했습니다. 게다가 일부 일본군의 횡포로 부녀자들이 수모를 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여자들은 밖에 나오지 마라. 마을 어른들이 경고했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에도 큰 타격이 있었습니다. 서당과 향교들이 군영으로 징발되면서 아이들의 교육이 중단되었습니다. 글을 배워야 사람이 되는 법인데 한 훈장이 한탄했습니다. 조선의 미래를 짊어질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진의 부족도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전쟁으로 다친 사람들이 늘어나는데 의원들은 부족하고 약재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상처가 곪아서 열이 나는데 약이 없어 어쩌나. 부상당한 농부의 아내가 울먹였습니다. 무엇보다 백성들을 괴롭힌 것은 앞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습니다. 이 전쟁이 언제 끝날까? 우리 조선은 어떻게 될까? 일본이 이기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럼에도 조선 백성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이겨나가려 했고 언젠가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했으니 이 시련도 언젠가는 지나가겠지. 한 노인의 말처럼 그들은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조선이 겪어야 할 시련은 더욱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청일 전쟁의 결과와 조선의 운명 1895년 1895년 4월 17일 중국 산둥반도 위해에서 역사적인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바로 시모노세키 조약이었습니다. 청일전쟁에서 완패한 청나라가 일본에게 굴욕적인 조건으로 항복한 것입니다. 이 조약의 첫 번째 조항이 바로 조선의 완전한 독립 승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독립은 조선이 원한 진정한 독립이 아니었습니다. 조약 소식이 조선에 전해지자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독립이라니 그것이 무슨 뜻인가? 고종은 당황했습니다. 수백 년간 중국의 속국으로 지내왔는데 갑자기 독립국이 되었다는 것이 실감나지 않았습니다. 더욱이 일본이 강요한 독립이라는 점에서 불안감은 더욱 컸습니다. 일본 공사 이노우에 가오루가 덕수궁에 찾아와 고종에게 말했습니다. 전하, 이제 조선은 자주독립국입니다. 더 이상 중국의 간섭을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의 말투와 표정에서는 조선을 동등한 독립국으로 대하는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청나라는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종주권 포기는 물론이고 조선에 주둔하던 모든 청군을 철수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일본에게 막대한 배상금을 지불하고 타이완과 야오둥 반도까지 할양해야 했습니다. 동아시아의 패권이 중국에서 일본으로 완전히 넘어간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조선의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빌미로 오히려 더 깊숙이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이 진정한 근대 국가가 되려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는 명목하에 내정 개혁을 강요했습니다. 일본이 주도한 가보개혁이 시작되었습니다. 신분제 폐지, 과거제 개혁, 군제 개편 등 겉으로는 근대적 개혁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조선을 일본의 영향권 안에 묶어두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개혁이라고 하지만 결국 일본 방식을 강요하는 것 아닌가? 조선의 일부 지식인들이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일본은 조선의 군대와 경찰을 자신들의 통제하에 두려고 했습니다. 일본인 군사 고문관들이 대거 조선에 파견되어 조선군을 일본식으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나라 군대가 외놈들의 지휘를 받는다니. 조선 장교들의 자존심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경제적 침탈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일본 상인들이 조선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했고 일본 자본이 조선의 주요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보다 일본 물건이 더 싸고 품질도 좋다니. 조선의 수공업자들은 경쟁에서 밀려나기 시작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일본인 지주들이 나타나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일본 놈에게 팔아야 하다니. 가난에 몰린 농민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땅을 팔 수밖에 없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일본의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일본어 교육이 강화되고 일본식 교육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일본말을 배워야 한다니. 부모들의 마음은 착잡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선 백성들의 반일 감정이 높아져 갔습니다. 독립이라고 하더니 오히려 더 심한 속국이 된 것 같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특히 일본군의 횡포와 일본 상인들의 경제적 침탈에 대한 분노가 컸습니다. 명성황후를 비롯한 조선 조정의 일부에서는 일본에 맞서기 위해 러시아에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하나로는 안 되니 러시아의 힘을 빌려야 한다. 라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또 다른 비극의 씨앗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청일전쟁이 끝난 후 조선의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명목상 독립, 실질적 속국이었습니다. 중국의 속국에서 벗어났지만 일본의 보국으로 전락한 것입니다. 조선 백성들은 진정한 자주 독립을 위해 더 긴 투쟁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1895년 말 한성거리에서 한 선비가 한탄했습니다. 그리고 이 현실은 곧 더 큰 시련으로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청일전쟁의 참혹한 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894년 조선 땅에서 벌어진 이 전쟁은 우리 역사의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명목상 독립을 얻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의 영향권에 들어가게 된 조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간파천 사건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본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고종이 러시아의 도움을 청했지만 과연 이것이 조선에게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열강들 사이에서 흔들리는 조선의 운명, 그리고 명성황후 씨의 사건의 충격적 진실까지.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